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확진된 11명 가운데 8명이 24일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다시 판명됐습니다. 도내에서 양성 판정이 음성 판정으로 바뀐 첫 사례로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신 컨소시엄은 2개월 늦었지만 정상 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은 내년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청암산이 봄철 죽순 불법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순 껍질이 무더기로 쌓여 있어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단속은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의 초등학교 도로에서 차량의 불법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두 지역의 초등학교 도로의 단속 카메라는 절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2일 익산에서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었죠. 420번부터 430번까지인데요. 이틀 만에 이 확진자 8명이 다시 음성으로 판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내에서 양성 판정이 음성 판정으로 바뀐 첫 사례입니다. 가뜩이나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코로나19 검사가 늘고 있는데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입니다. 익산 420번부터 430번까지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에는 10대 학생 3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대 학생 3명을 포함해 확진자 8명이 두 차례에 걸친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큰 혼란을 겪은 교육 현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학생이나 교사 등이 확진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은 도교육청에 이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소속 학교에 통보하게 되며 집중 방역과 함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전수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해 무려 2,083명이 전수조사를 받았고 이 중 142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학생 확진자의 음성 판정 본보기로 26일부터 학생 등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됐고 학교는 정상화되면서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의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개시 명령에 따라서 그 방역당국의 일은 저희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혼란의 원인은 검체 검사를 실시한 민간기관에 있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가 많다 보니 검체 검사를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주변에 확진자도 없는 점이 이상해 재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이 나온 겁니다. 익산시는 검체를 채취하거나 민간기관이 검체를 꺼내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질병관리청, 도방역당국과 함께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의 오류 수정 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으로 다시 확정된 첫 사례. 하지만 잘못된 검사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을 고려하면 민간기관 검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7명입니다.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 684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7,682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940명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익산 2명, 전주 2명, 정읍 3명, 김제 1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93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의 누적 확진자는 422명, 군산은 262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자는 959명이며 군산 344명, 익산 244명입니다.
코로나19 1차 접종을 포함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백신 접종자는 제외되고 복지관과 경로당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 할인과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됩니다. 한편 군산은 어제 기준 1차 2만 6천여 명과 2차 1만 5천여 명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는 계획에 큰 차질이 없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네, 새로운 미래 산업인 전기차 산업이 이제 군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랄지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은 당초 지난 4월부터 대창 모터스에 단위고벤 3,000대를 위탁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품질 개선 등의 이유로 오는 6월로 미뤄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성차 업계에 뛰어든 명신은 설비, 생산 기술 등의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명신은 계획과 같이 올해 3,000대에서 5,000대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2만 대, 2023년에는 5만 5천 대, 2024년도부터 10만 대에서 12만 대 규모로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지난해 180명을 선발한 가운데 올해 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170명, 2023년에는 23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자체 모델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당분간 위탁 생산 체계를 완성시켜 경쟁력을 확보한 뒤 2024년 이후부터 독자 모델을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제109에 들어서는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며 26일 83명 신규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업체는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대창 모터스와 MPS 코리아, 코스텍도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진행 과정에 변수가 생겨 올해 출고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자금 이동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투보조금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진처럼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자금 압박이 좀 있으니 일단 지투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는 이런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GM은 연간 26만 대를 생산했는데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완성차 4개 기업 전체를 합하면 2024년 기준 24만 대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8년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침체된 군산 경제. 이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다시 공업도시로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가 군산 오식도동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는 군산에 있는 중소형 선박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센터에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 시험 평가와 분석에 필요한 장비 12종이 들어서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핵심 모듈 장비 5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군산 24km 폐철도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폐철도 활용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3단계로 나눠 시민들의 휴식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단계는 해신동과 중앙동 폐철도에 무가선 관광 트램을 도입하고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2단계는 근대 역사 문화와 연계해 경암동 철길마을을 명소화하고 3단계는 태양광 자전거 도로 새만금을 연결하는 남군산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탄마루 수박을 대형 이커머스 업체와 수도권 백화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마루 수박을 쿠팡과 마켓컬리, 현대백화점 등에 공급합니다. 시는 탄마루 수박 공급 확대로 한 해 6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목천동 평화육교가 오는 6월 말 임시 개통돼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연장 440m의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6월에는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우선 개통합니다. 이어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목천동 목상교에서 평화육교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중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태양광 관련 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9월까지 태양광 전기적 구성제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태양광 전기적 구성 제품은 모듈을 제외한 인버터와 접속함 등의 전기장치를 말합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여자아이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의 초등학교 앞 단속 카메라는 절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 모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동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 7차선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이지만 아랑곳 않고 달리는 차들이 끊임없습니다. 속도 위반은 기본이고 신호 위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익산 가온초등학교 앞 도로도 마찬가지인 상황. 주변에 음식점 등 상권이 형성돼 등하교 시간에도 차량이 자주 오가는 도로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두 초등학교의 공통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과속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면 과속 카메라 있구나 인지를 할 수 있으면 빨리 다니고 또 속도를 줄이게 되잖아요. 과속 방지턱조차 없는 곳도 허다해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 장치도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차량 유통이 많고 또 그 앞에 교문 앞에 이제 앞으로 교장에 되는 교문 앞에가 너무 좁아요. 애들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식당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현재 군산의 51개 초등학교 중 학교 앞 도로 단속 카메라 설치 학교는 전체 40%인 21곳에 불과합니다. 익산도 60개 초등학교 중 단속 카메라 설치 학교는 21곳으로 35%에 그쳤습니다. 지자체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를 시작하려 해도 국비를 언제 받을지 몰라 아직 추진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이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끊어서 원래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익산 군산의 학생들.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도청 공무원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청 간부 공무원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인 B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지를 공동으로 사들인 또 다른 3명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창읍 덕산리 백양지구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466억 원을 투자해 15만 3천여 제곱미터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개발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논과 밭 등 9,500여 제곱미터를 지난해 11월 사들였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던 신도를 둔기로 살해한 데 이어 다른 신도를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 2형사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쯤 군산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청암산이 죽순철을 맞아 몰래 캐가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순 껍질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보니 등산객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윽한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군산 청암산. 굽이 도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지런한 자태를 뽐내는 대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대나무 숲 곳곳에 이제 막 얼굴을 내민 어린 새수는 캐지 않고 잘 보호하면 한 달만 돼도 훌쩍 자라는 대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암산 대숲을 더 울창하게 만들 죽순. 청정 지역인데다 부드럽고 맛도 좋아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채취가 극성을 부리면서 청암산 곳곳에서는 무더기로 쌓여있는 죽순 껍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가고 껍질만 쌓아놓은 건데 등산객의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요새 죽순이 올라오니까 보는데 사실은 손 안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나무가 죽고 또 새로 나오고 그래서 자연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해버리면은 이 대나무 숲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죽순을 캐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산림 절도죄가 그냥 말 그대로 산림 내에 있는 것을 무단으로 그냥 저취를 했다 해가지고 그냥 산림 절도죄 그냥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미만의 벌금 그냥 그렇게 규정이. 그런데도 봄만 되면 여전히 불법 채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버젓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뿌리라는 것은 이미 다 매스컴에 다 해서 알 건데도 이제 몰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근방에 뭐 현수막이라도 하나라도 걸어놓으면 경각심이 생기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이 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걸리면 뭐 저기 한다. 담양 중록원이나 울산 심리대숲의 경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탓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암산. 미성숙한 시민의식과 허술한 단속에 멍들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전북대 징계위원회가 연구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하자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해 경징계가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A 교수는 연구비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제자 논문의 제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공영주차장이 주말과 휴일이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 선유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년 뒤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유료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연휴에는 출구로 몰려드는 차량 정체 현상으로 이용객들이 30분 이상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요금 정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직원 한 명이 구매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농촌의 과소화 마을이 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마을 가구 수가 20가구가 되지 않은 과소화 마을이 전체 마을 341개 가운데 14%인 4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과소화 마을은 지난 2005년 33곳에서 2010년 50곳으로 늘고 2015년 12곳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7곳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영호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 공설시장에서 열린 이강래 예비후보 선거운동과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의 민생 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라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전체의 0.23%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도내 14개 시군의 구매율 평균과 비교해도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자활과 자립구조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올해 대입전형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입전형 입시 설명회를 다음 달 5일 열기로 했습니다. 당일 설명회는 유튜브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을 검색한 뒤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됩니다. 입시 설명회를 통해 올해 대입 준비 방안과 전형별 지원 전략이 안내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광역 브랜드 쌀인 예담채 심리향미가 올해 200헥타르의 농지에서 본격 재배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첫 상업 재배를 거쳐 올해 옥구농협과 대하농협, 여산농협 농가에서 재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향미는 전북농업기술원이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향기 나는 쌀로 전북을 대표할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리향미는 전국 400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내 어업 생산량은 늘었지만 어민 소득 증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어업 생산량은 3만 2천 톤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7.1% 증가했습니다. 반면 판매 가격은 500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4% 감소해 어민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보다 6.1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은 국내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광대가 2021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부터 총 1억 6,900만 원의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원광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원광고등학교가 천연 치약 만들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회수된 330여 개의 치약은 취약계층 대상자와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플라워를 착한 가게 5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구읍과 옥구지역 아동센터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4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